뉴스 읽어주는 의사 양강입니다. 네, 엄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 관련된 뉴스를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27일부터 신종플루 예방접종 백신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많이 기다리셨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걱정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27일부터 10월 27일부터 방역요원, 의료진부터 먼저 투약을 받게 되고요. 11월 달에는 이제 학생들 투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영유아 임신부들 중심으로 투약을 받게 되고 내년 1월부터 이제 만성질환자, 노인, 그리고 군인들이 차례로 이렇게 백신을 투여받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백신을 투여받게 되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물량이 네, 이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투약이 진행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노인 환자분들이 내년에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계절 독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신종플루 백신의 경우에는 순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 신종플루 백신은 계절성 백신과는 좀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 좀 오래 사셨던 분들은 예전에 과거에 좀 겪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리고 그런 보고도 많이 되고 있죠. 겪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 젊은 세대에서는 이런 신종플루를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에 걸리면은 사망률도 높고 이완율도 높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요. 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H1N1 지금과 같은 그렇죠. 네. 인플루엔자였는데 노인 환자분에서는 H1N1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마 좀 뒤로 갔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는 좀 일찍 맞는 걸로 돼 있어요. 네, 네.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뭐 독감 예방 접종 예전에는 뭐 14주 이상만 맞아라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미국 CDC 같은 데서도 전부 지침이 바뀌었죠. 네, 임신을 했을 때는 무조건 주수에 관계없이 맞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번 임신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지만 독감 네. 예방 접종에 대해서 다뤘었지만 면역력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종플루 같은 경우 미국에서 지금 보고되고 있는 바로는 네, 임신부가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사망률은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신종플루가 걸렸을 때 보통 이제 6% 정도 그 신종플루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이 100명을 잡았을 때 그 총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신종플루로 죽은 임신부의 비율이 총 6명이 되더라. 이런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100명 중 6명이 임신부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지금 좀 사망률이 높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다는 거죠. 네, 신종플루에 있어서 네, 그렇죠. 치사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네. 뭐 예전에 1918년 얘기 아까 전에 하셨지만 그때 유행했을 때도 보통 사망률이 그때 당시에 약 10% 정도 됐다고 합니다. 뭐 네. 아무래도 좀 위생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의료 발달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10% 정도로 높게 나타났을 텐데요. 네. 하지만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약 30%에 육박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네, 지금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요, 네. 이런 백신 접종에 있어가지고 3명 중에 2명은 이번 신종플루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런 거는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인구의 약 47%가 자기네들 맞지 않겠다. 네. 라고 지금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음. 신종플루 백신의 어떤 그 안전성 문제라든지 걱정이 아무래도 생전 처음 겪게 되는 어떤 백신이기 때문에 네. 되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부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백신을 1976년대 이와 유사한 돼지독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때의
백신 접종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랭바 신드롬에 걸리고 부작용을 겪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백신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길랭바레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한 2% 정도, 100명 정도 걸리면 한 2명 정도 네. 호흡기 문제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뭐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죠. 예. 네, 안타깝기 그지없죠. 네.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오히려 병이 생기게 되는 그런 딜레마적인 문제가 네.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연 그 이번 신종플루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희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만약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맞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전 처음 맞게 되는 어떤 백신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불안한 면이 있으신 좀 것 불안한 같아요. 면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맞아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뭐 일반인들에게, 특히 면역력이 약화된 분들에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주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르게 그러면 네. 의견을 좀 낼게요. 일단은 그 76년도하고 지금하고는 또 그 의학적인 발달이 네. 굉장히 많이 됐고 특히 백신 제조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그 뭐 비약적인 발전이 그렇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이제 그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임상 그 실험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그런 임상 연구 자체가 굉장히 좀 생략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더 안전 체계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때처럼 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그 위험군께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보건 당국에서도 권하고 있듯이 네. 접종을 하시는 것이 믿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1,000만 명 정도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투약으로 인해서 그 주사를 맞는 걸로 인해서 그 위험한 것이 더 많이 생기는지 아니면은 이득이 더 많이 생기는지 그거를 우선 잘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임상 실험을 했다고 하지만 보고 자체는 뭐 이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다. 하지만 뭐 정상적이다, 많지는 않지만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또 네. 중국산 그렇죠. 백신에 대한 논란 살짝 있는 네,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고요. 치메로살이라는 어떤 그 보존제라든지 아니면 스콜랭 같은 어떤 면역 이렇게 증강제 이런 것들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뭐 리스크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리스크 위험보다 이득이 더 많을 때는 뭐 전 국민적인 입장으로는 맞는 게 일단은 맞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걱정은 되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